자, 그러면 이제 2월 18일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 이래서 미국이 우리를 아주 그 몸값을 높게 쳐가지고 그 반중전선의 그 주춧돌로 미국의 주춧돌 동맹으로 같이 가는구나. 키스톤 엘라예요, 우리가. 이게 몸값이 우리가 높아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몸값이 높아지게 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대립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중국과의 대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중국이 K9도 북핵 반점을 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K9도 북핵 반점을 차려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리 2,500만 동포를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영생교의 노예로 살게 만들겠다 그러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휴전선 남쪽의 대한민국 사람을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을 우러르는 그러한 반노예 상태, 인질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고, 주한미군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발목을 붙잡아 두겠다는 거고,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을 중국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점차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북핵을 막겠다고 사드를 들여놨더니 한한령으로 때리는 놈들 아니에요. 그게 벌써 그게 6년 전 일이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지금 줄줄이 터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위성 올라간 거, 그 다음에 MD 정보 실시간 공유되는 거, 그 다음에 NCG 회의에서 저거 하기로 한 거, 내년 을지 프리덤 가이드 한미연합훈련에서 핵무기 사용 훈련까지 포함시키는 것, 핵무기 사용 작전까지 포함시키는 것, 뭐 이런 무시무시한 물꼬가 2023년 12월에 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실은 현실로 인정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좌빨들이 공격하듯이, 예, 윤 정부부터 물꼬가 튀어갖고 한중 대립 구도로 굉장히 치달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몸값을 올리는 길이고, 한중 대립 구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이 몸조심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중에 그리고 몸값이 올라가니까 이 MD 참 이거 기막힌 겁니다. 예,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어요. 정부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러니까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시스템 혹은 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이렇게 좀 이름이 길던데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냥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시스템 MDIS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근사하게 지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발표할 때는 한미일 실시간 정보 연동이라고 그래서 한미일을 넣는데,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일본이 미국 MD의 한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일본 요격 미사일을 미국이 화력 통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실시간 정보 연동이라고 쓰고, 실제 의미는 뭐냐면 미국의 감시 정찰 정보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거예요. 네, 이때 미국은 일본이 획득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거죠. 거기에 다 모이게 돼 있으니까. 뭐 요격을 빼고는 다 이제 요격하고 이제 사전 감시 정찰, 그러니까 징후 정찰 빼고는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상 통합이죠. 예. 요격은 작업 분담 외에 한국의 독자 MD로 하는 거죠. 또 미국이 할 것 같으면 미국이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일 이 미사일 경보 시스템, 다시 말해서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시스템에서는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 거야? 예, 원궤착입니다. 예, 미사일 발사 원점 정보가 공유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한 40-50km 위로 뜨면 30-40km만 뜨더라도 20-30km만 상공으로 올라와도 벌써 이게 궤도가 나오거든요. 미사일 궤도 예측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의 탄착 예측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원점에서 원, 궤도 예측에서 궤,
탄착에서 착해서 원궤착을 공유하는 겁니다. 원궤착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예. 미사일 발사 원점 정보, 미사일 궤도 예측 정보, 탄착 예측 정보.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시스템. 이건 제가 이름 지은 거고요. MDIS라고. 예. 이제 그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시스템은 어떤 구조냐? 이건 제가 예측을 한 겁니다. 예. 하와이 미 우주군 센터를 중심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꼬불꼬불한 파란 화살표가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다. 이 하와이 미 우주군 하와이 센터가 허브죠.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감지한 거, 일본에서 감지한 거, 미국에서 감지한 게 여기로 이제 다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그게 공유되는 거죠. 여기 빨간 게 정보 공유 및 필요한 경우에 아마도 이거 바로 될 거예요. 요격 역할 배정이 있죠. 예. 정보 공유 및 요격 역할 배정. 예, 이건 우리 한국에서 쏜다. 그건 저 미국 너희가 쏴라. 뭐 이런 것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안 하면 바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기적적인 일인 게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이 자기 자신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렇게 진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육상 MD 5겹, 해상 MD 3겹입니다. 예, LSAM 1, 2, 천궁, MSAM 2, 3, LAMD, 장사령포 요격체계. 그래서 육상이 5겹입니다. 해상이 당연히 이게 되면 해상에도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 레이더도 한국 레이더 쓰고. 그러니까 해상 MD는 육상의 파생형이죠. 이게 최대 3겹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LSAM급에서 2개가 나올 거고요. 자체 방어로 천궁급에서 하나쯤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해상 MD가 곧 이게 이지스의 핵심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게 이지스의 핵심부예요. 그러면 한국의 이제 한국형 육상 MD의 필연적 귀결점은 한국형 이지스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만약 이제 미국의 감시 정찰 정보 또 일본의 감시 정찰 정보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상 MD를 구축했을 때 우리 해상 MD, K-이지스, K-이지스에서도 그냥 공유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2024년 12월 19일은 한국형 육상 MD 및 해상 MD K-이지스가 미국 감시정찰 정보 사용권을 획득한 날입니다. 거의 앞으로 뭐 기념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12월 19일, 12월 18일. 예. 18일이든 19일이든. 네. 이게 이제 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12월 2일 날, 예, 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우리 그러니까 광학 적외선 그 위성이 올라갔죠. 이 로켓에 이 태극마크 새겨진 거 보세요. 코리아라고 이름 박힌 거. 이게 반덴버그 미 우주군 기지인데. 이게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그럴까요? 이거 광고판 샀을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가 상업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어떤 그 미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예, 미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적극 지지한다. 이런 미국의 의지, 미국의 정책, 미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우리 뭐 누리호로 올릴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걸 꼭 미국까지 가져가서 올렸어야 되나요? 그런 개 한심한 소리들 하는 평론가들이 있는데 이게 누리호냐 아니냐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 이게 좀 정말로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극저궤도로 이렇게 100분마다 한 번씩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전후좌우로 2,500km 정도를 내다봐요. 500km 상공쯤에서 도니까. 그럼 중국 것도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 아니야? 중국 땅에 있는 것도 혹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있는 것도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우리의 그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의 체계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한국의 군사 정찰 체계는 지금 그 425 그러니까 한 개의 그건 중대형입니다. 뭐 1톤, 2톤, 3톤짜리들이에요. 그 체급이 한 대의 광학 적외선 위성과 4대의
광학 EOIR, 그렇죠. 광학 적외선 위성과 4대의 SAR 위성, 그러니까 합성 개구 레이더로 쏘는 거, 4대의 SAR 위성, 그러니까 425 5대가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세계 최초일 겁니다. 초소형 SAR 군집체 한 50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0대 올리면요 2분마다 하나씩 지나가. 50대 올리면은 위성과 이성 사이의 평균 거리가 한 1000km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2500km를 내다 보니까 서로 겹치잖아. 위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밑에 뒤에 오는 놈한테 야 여기 봐라, 여기 감시해라, 여기 감시해라 하고 그러고 지나가면 그 끊어짐 없이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살벌한 계획이거든. 한국의 지금 그 위성 체계는 굉장히 살벌한 계획이고, 이거 중국의 그 턱 밑에다가 이 날카로운 비수를 이제 갖다 대는 거죠. 예, 이런 상태인데 미국이 이걸 지원한다. 참 이건 윤석열 정부가 대단한 성과를 얻어낸 거예요. 저게 이제 싸위성 분리되는 마지막 과정이죠. 싸위성 저렇게 납작한, 그거 이제 싸위성 올라간 건 이제 고체 연료 로켓으로, 서귀포 남방 해상에서 저렇게 따로 올렸죠.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에서는 크고 무거운 425 위성들을 올려준 거고, 425 위성의 1호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광학 적외선 위성을 올려준 거고, 이제, 우리의 로켓을 가지고는 군사용, 고체연료 로켓을 가지고는, 세계 최초의 초소형 SAR 군집체 위성을 올린 거예요. 군집 위성을.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 알면서도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길지만 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 이제 정부가 발표할 때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역시 사후적으로 핵을 사용한다. 마치 사후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외교적 표현이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핵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미국은 선제적 핵 사용 금지 원칙을 표방하거나 약속하질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선제적 핵 사용을 금지하겠다, 그런 공약 비슷한 발언들을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당연히 입 닫죠. 입을 싹 닫아버리죠. 이걸 이제 선제적 핵 사용 금지 원칙을 No First Use라 그러는데, 이거 미국의 이제 좌파 리버럴들이 이거 표방해라 하는데, 미국은 이거 전혀 그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북한 영생교가 좀 이상한 기미를 보이면 그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주한미군만 해도 28,000명 생목숨 걸려 있고, 여기 와 있는 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 숫자가 무시무시할 텐데, 당연히 그거가 북의 또라이들의 핵을 맞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북이 핵을 쏘기 전에 조지겠죠. 조질 때 확실히 조져야 되니까 핵무기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떤 동맹과 야 거기서 문제 생기면 우리가 반드시 핵무기 쓸게 라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유일한 케이스예요.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양자간 약속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국방부 표현은 이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의미는 뭐냐면 한국 MD가 미국의 감시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걸 뜻해요. 대단한 거죠. 12월 18일 날. 그리고 이때 미국의 감시정찰 정보 안에는 일본이 획득한 감시정찰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위성정찰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분은 북한 발사 미사일을 본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중국 발사 미사일도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어떤 군사평론가들이나 또는 밀리터리 유튜버들도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마치 MD를 얘기할 때 이 KAMD 이걸 얘기할 때 육상만 얘기를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해상 MD는 얘기를 안 해. 그냥
뭐 우리나라 이지스는 반쪽이고요. 네, 거기에는 요격 미사일을 잘 탑재를 안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정조대항함에 SM-6를 들여온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에서도 그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지. 그 이지스라는 게 록히드 마틴이 만든 해상 MD 솔루션이에요. 이지스 핵심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한국형 육상 MD는 앞으로 당연히 한국형 해상 MD K-이지스로 발전하죠. 첫 케이스가 신형 구축함 KDDX가 될 겁니다. 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육상은 한국형은 5겹, 해상은 한국형 K-이지스가 3겹이 될 겁니다. 그래서 8겹이 될 텐데 이제 미제 솔루션 사드와 페이트리어트는 이건 곁반찬 사이드 디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이 좀 이제 허방다리 짚은 건데 참수작전 뭐 이런 거, 예, 그 특수전 보여주고, 예, 특수전 훈련 보여주고. 그 특수전은 참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시즌은 지났어요. 10년 가까이 전에 지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참수라는 건 디캐피테이션이라는 건 군사학적으로 체제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핵심 인물만 제거하는 거를 참수라 그럽니다.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면 전면적인 북한 접수 평정입니다. 북한 접수 평정 자유화입니다. 일이 벌어지면. 따라서 이 특수전이라는 건 참수를 위한 게 아니라 전면적 북한 접수 평정 자유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셉을 명확하게 가져야 우리가 담대해져야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격화되고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한반도 일대의 군사 긴장을 우리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주국방이 뒷받침되고 K무기가 뒷받침되고 한미동맹이 뒷받침되고 한국 국력이 뒷받침된다면 한반도 일대는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국격이 살아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